사실 이번 주는 좀 등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폭이 컸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환율이 급등하는, 이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타이틀을 얘기했느냐면은 이번에 환율 급등의 원인은 뭐냐, 도강양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강양해와 패권 전쟁이다. 이게 패권 전쟁은 많이 아시죠, 그죠?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힘이 있는 어떤 나라가, 그죠? 자국의 힘을 키워서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를. 이 도감양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과거에 그 보면은 유비, 조조. 그 당시에 유비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도감양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쉽게 말하면 뒤에서 부득부득 칼을 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비가 크는 이런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조조가 이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러서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천둥번개가 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놀라는 척을 하면서 수저를 막 던진 거야. 그때 이제 이 조조가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라면은, 이 전략을 근대사에서도 누가 썼느냐면은 그 여러분들 등샤오핑 아시죠, 그죠? 이 등소평이 그 전략을 썼어요. 등소평이 자기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각이 될 때 사형 직전에 갔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가 자기 이름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제 그 사형, 이 중국은 공개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개 처형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한없이 자기를 낮춘 거죠.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소평이라고 지어줬을 때는 아주 그냥 작고 평범하게 살아라는 그 의미로 해줬는데, 내가 무슨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략을 썼던 중국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5G다. 이 5G의 이 시대가 우리의 먹거리인데, 중국이 이것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라든지 또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크게 접목시켜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제동을 걸겠습니까?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동을 걸었냐면은, 너가 자꾸 까불지 말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그것도 갈취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지적재산권, 이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산업이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 이번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5G를 생산해내는 제품이 나왔을 때 화웨이가 삼성을 능가하는 가격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왜 보조금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을 돼지고기라면은 500원에 팔아서는 안 되는데 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게는 1000원에 팔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가게가 어떻게 되겠죠? 망해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전부 다 사들여요. 그걸 다 사들이고 나서 나중에는 독점하게 되면 가격을 탁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화웨이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밑으로 장사를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만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돈을 무작위로 이렇게 막 대주면서.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에서 가능할까요? 법제화한다는 것이. 이 법제화를 한다면은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중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법안을 할 때는 전인대회를 열어야 돼요. 이 전인대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오는데 그 통제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이제 중국에 한 6년, 7년을 내가 살았는데 그 전인대회를 할 때는 베이징을 들어갈 때는 검열이 엄청 세. 그 개인이라도 신분증은 물론이고 그 차의 뒤트렁크에 있는 것까지 샅샅이 다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전인대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거를 규제화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야만이 그 어떤 조항이 있어야만 나중에 뭐 잘못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규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 당시 시장에서 오늘도 보면 환율이 거의 1200을 육박하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 보유가 많기 때문에 달러로서 좀 이렇게 눌려주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 아시죠? 그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이 다운되니까 주식 아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950만 원까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SCI 평가 정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리고 비텐드라든지 이런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급등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나쁜다고 해서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냐면은 대표님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또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보면은 시장 전체의 지표는 다운돼 있어도 하락하고 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하고 그리고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지질학적인 이 리스크 상당히 미사일 쏘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풍수적인 걸 갖고 있느냐면은 위급할 때는 항상 영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죠? 그때 누가 나타났죠? 이수신 장군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6.25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메가더 장군. 이렇게 영웅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인천 상륙작전 바로 표를 찍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급등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죠? 이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에 맞는 이 상한가가 더 많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단적인 예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슈는 그런 이슈였지만 두 번째 이슈는 M&A는 뭐냐면은 매각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하거나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5G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은 5G가 앞으로 먹거리는 여기 어머니 되게 열심히 하시네. 제가 얘기 다 들으시고 아주 바람직해요. 이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된다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M&A를 할 때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다 하는데 팔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측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 M&A는 너무나 의아했다는 거죠.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5,000원인데 파우데시 아이즈비전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인수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비싸게 인수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머큐리 같은 종목, 5G 종목 상가 같지 않습니까? 아이즈비전은 좀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주가가 괜찮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지만
이 5,000원짜리의 주식을 12,8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더 주고, 그러니까 파운넷이 그러면 보통 이런 조건이면은 파운넷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시장에서 하한가가 있대요.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니까. 근데도 파운넷도 상한가를 가고 아이즈비전도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에 대한 답이 없어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 호재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둔갑할 수 있고 악재도 시장에서는 그렇다 하면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가열 예고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계약금이 들어오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이 들어오고 뭐 이제 원활하게 이제 이게 그 돈이 600억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또 이어지면은 또 이제 그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넷이 이 아이즈비전을 그와 같은 가격에 인수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4G와 5G의 차이가 뭐냐니까 4G 이게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지국이 많아야 되고 기지국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좀 멀단 말이에요. 5G는 어때요? 가까우니까 지금 그 기지국들이 통신 이런 다 그런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니까 지금 보면은 뭐 SK텔레콤도 지금 기지국을 12%밖에 형성하지 못했고 뭐 LG 같은 경우도 뭐 8%, 그다음 KT 같은 경우도 10%니까 아직 먹을 파이가 80%, 9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에 합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바운드리를 크게 만들어서 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도 보면은 또 역시 그 실적 시즌이어서 그러는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차트가 저 위에가 있다고 보면 그것도 역시 하이브즈였다. 그거 보면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LB세미콘이라든지 다 상한가를 쳤어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이런 5G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4G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 쓰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5G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까지 확산이 되느냐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물과 그죠? 그 사물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관련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환율, 그죠? 5G 그게 이제 그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전부 다 접목시켜서 상당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셨다면 상한가를 막 보는 이런 어떤 흐름도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